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님 통해서 고교 학점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또 광명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고요. 제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몇 가지를 먼저 선행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제목을 달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게 되면 공통 과목이라는 과목을 위주로 해서 배웁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과목에 예체능 과목, 또 기술 과정 이렇게 주로 이제 편제가 돼 있는데요. 알아둬야 될 사항 먼저 확실히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확실히 기억해 두는데 공통 과목은 9등급으로 내신이 계산이 됩니다.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은 9등급, 진로 선택은 3등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 과목, 일반 선택하는 과목들은 9등급으로 내신이 계산이 되고 진로 선택은 성취도 3단계 ABC로 계산이 됩니다. 음악미술 체육처럼 예체능처럼 이렇게 내신이 나오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내신에 대해서, 대학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학 입시를 위해서라면 내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신 관리, 9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고등학교 들어와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유리하니까 내신 관리 잘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1학년 때 배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만약에 기술과정을 한다면 기술과정, 한문을 한다면 한문, 이런 과목들은 9등급으로 내신이 나오고 과학탐구실험은 성취도 3단계, 또 그 다음에 음악미술 체육, 예술 과목은 성취도 3단계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은 내신 9등급으로 나오는데 일반 선택 과목에서 수능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어로 얘기하면 독서와 문학이 수능이 필수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학은 수학 1과 수학 2가 필수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라는 과목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영어는 영어 1과 영어 2에서만 출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기하라는 과목과 과학 과목에 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요 네 과목을 잘 눈여겨서 봐두시는데요. 지금 대학에 1학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하 과목이 9등급으로 내신이 계산이 됐었습니다. 물리 2 과목도 내신이 9등급으로 계산이 돼서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몇몇 학교는 아예 과목이 개설조차도 되지도 않고요. 선택한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런데 기하 과목 물리2, 화학2, 생명과학, 지구과학2는 성취도 3단계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개설이 돼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대학 입시 프로그램을 보면 선택한 과목이 나오고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나옵니다.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에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나와 있는데 개설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이 안 됐다면 왜 선택이 안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의 과정이 사실은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하라든지 과학 투 과목 선택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설명할 내용 내내 일반 선택은 9등급, 진로 선택은 성취도 3단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을 하는데 과목에 위계가 있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위계가 있는 과목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인데요. 대표적으로 수학 과목이 위계가 있습니다. 수학 과목이 위계가 있는데 수학은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1학기 과정에 주로 수학 1, 수학 2를 2학기 과정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적분은 이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우고 나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 이 미적분은 3학년 과정에 편제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하라는 과목은 수학 1, 수학 2 학습과 상관없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2학년 과정에 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부분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완성이 됩니다. 빠른 학교는 5월 달에 또 늦은 학교도 7월 달에 방학 들어가기 전에 교육과정 편제가 완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과목에 대해서 미리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반드시 해둬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중3 겨울방학 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자기 이해 활동을 반드시 선행으로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알아보는 활동을 반드시 하기를 바라는데 외부에 쓸데없이 비싼 돈을 들여서 심리검사를 활용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보면 커리어넷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무료 심리검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부모님이랑 같이 무료 심리검사를 실시를 하고 부모님들 소양이라면 심리검사 결과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고 고민하시면서 진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이걸 미리 결정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입학하자마자 바로 5월 달부터 과목 선택 안내가 들어가고 과목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하라는 과목이 2학년 때 편제가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2학년 때 편제가 되는데 잘못해서 기하를 선택을 못했다면 3학년 과정에 가서 2학년 때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과정에 가서 기하를 배우고 싶어도 편제돼 있던 과목을 못 들었다면 3학년에 가서 다시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에 위계가 있는 과목들은 특히 이런 선택을 잘 해둬야 되는 것을 꼭 주의 깊게 봐두시고요. 많은 부모님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을 오해를 하십니다. 이름이 참 멋집니다. 고급 수학 하니까 뭔가 굉장히 고급져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과목입니다. 그중에 몇몇 학부모님들께서는 고급 수학이 편제되어 있는 학교는 뭐 인류고등학교, 편제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조금 떨어지는 학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급 수학은 과목 위계상 보면 수원, 수투, 미적, 기하까지 다 배우고 나서 고급 수학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고급 수학은 이전이라면 과학고에서 편제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심화 수학 1, 2를 배우고 나서 선택하는 것이 고급 수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급 수학을 선택한 수원 지역의 어느 학교에 컨설팅을 갔더니 고급 수학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고급 수학 시간에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수능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급 수학을 선택을 했다면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급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받았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오히려 이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를 갖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맞고요. 이 선택이 꼭 고급 수학을 배워서 좋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4개 과목만이라도 제대로 해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차례차례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학 못지않게 또 과목에 위계가 있는 과목이 잘 아시겠지만 과학 과목입니다. 과학 과목은 과학 2를 선택하고 과학 2를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을 하고 2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성적 처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9등급으로 나오는 과목은 공통 과목, 주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등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2, 3학년에서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 등급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은 모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취도 3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만 확실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전문교과 1, 2 과고나 특성화고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일반고에서 가르치게 되면 모두 진로 선택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등급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 3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첫 해에는 전문교과는 등급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진로 선택으로 나오고 있고요.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는 13명 이하 소인수 과목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장,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등급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수능 선택 과목은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대 입시안이 2023학년도 서울대 입시안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입시안인데요. 다른 사항은 크게 별다르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변한 게 없는데 정시 모집에서 변한 게 있다면 지금까지는 수능 성적을 활용했는데 수능 성적에 교과 성적이 이렇게 포함이 된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이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 교과 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평가를 합니다. 참고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내신 성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신 성적에 그 학생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학교 내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수업 시간에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 성적 못지않게 관심을 갖는 것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중에 각종 활동, 우리 줄여서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고요. 정시 모집은 기존의 정시 모집은 수능 100%로 학생들을 선발을 했었는데 23학년도부터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도 마찬가지 서울대 입시를 준비한다면 이것은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교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정시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교과 평가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가 교과 평가 첫 번째는 과목 이수 내용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로 주어진 게 공대에서 수학, 과학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미적, 기하, 미분, 적분과 기하라는 과목을 수학에서 했는지 과학에서 물리투, 화학투를 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얘기고요. 경제학부에서는 문과 계통인 경제학부에서는 수학과 사회 과목을 주의 깊게 보는데 특히 경제학부는 문과지만 수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문과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연계열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미적이라고 하는 미분과 적분이라는 과목까지도 하기를 바라는 게 서울대 경제학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시고 과목 성취도는 내신 성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우리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세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시 교과 평가에 교과목 이수 현황을 반드시 본다는 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을 준비하고 있다면 과목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만약에 종합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한다면 사실은 과목 선택은 필요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평균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을 하든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묻지는 않지만 종합전형을 준비한다면 이런 내용을 반드시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 교과평가에서 성취도 A를 평가하는 과목 예를 들어 본다면 진로 선택 과목을 선택했을 때 물리, 화학, 기하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공대 지원할 때 기하 과목과 물리투, 화학투 선택을 했는지를 보겠다고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발표를 한 사항이라서 반드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준비를 하고 있다면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24년도 서울대 입시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됐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물론 중학생들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여기 입시안에서 특히 과목 선택을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인문계열에서는 특별히 과목 선택을 제한한 과목은 없습니다.
단 한 과목이 있습니다. 한 개 학부가 있습니다. 경제학부는 수학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학과라고 했습니다.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말이 권장이지 이것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 과목은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 있고, 자연계열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미적분 과목을 문과생들이 수강을 한다면, 물론 수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은 인문계열 문과, 이과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내신을 산출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미적분 과목은 3학년 과정에서 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서울대를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학생들을 봤습니다. 경제학부를 준비한다면 저는 선택해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문과 인문계열 학생이 미적분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야 됩니다. 서울대는 넓고 깊게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학생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도전을 해야 됩니다. 도전을 해야 되고 그 도전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 그런 학생들을 서울대에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에서만 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거의 모든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항입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과대학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키포인트를 보자면 기하라는 과목을 제대로 했는지,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했는지,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물리 2, 화학 2 제대로 선택을 했는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그래서 물리 2, 화학 2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물리 2, 화학 2는 대부분 2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수학과 과학은 위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2학년 때 물리 1을 배우지 않고 물리 2를 선택하는 것은 약간 이상합니다. 법률적으로 선택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 1을 안 배웠는데 3학년 때 물리 2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학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물리 1을 하지 않았는데 물리 2를 선택했을까? 여기에서 합리적인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면 그 선택이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과, 자연과학, 공과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그 다음에 과학 과목 선택을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의학 계열에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명과학, 그 다음에 미적분 이런 과목 선택, 생명과학, 화학 선택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약학 계열에서는 화학 생명과학, 미적분 과목 중요시 여기고 있으니까 꼭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4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크게 수능 응시 영역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문과 계열, 인문 계열 학부에서는 수능 응시 영역을 특별히 제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문과 학생도 이과 학생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은 지금까지 문과 이과라면 경영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문과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취업이 잘 되기로 선호하는 대학인데요. 경영대학은 주로 문과 학생들만 지원을 많이 하던 학과 대학이었는데
자연 계열에서도 교차로 지원할 수 있다는 걸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지금 문과, 이과 학생들이 문과, 이과가 없이 본인의 희망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차 또는 교차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연대나 공과 대학 같은 경우는 수학에서 반드시 미적분과 기하와 과학 투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서울대 입시에서 과학 과목에서 과학 투 선택 때문에 서울대 입시를 꺼려 했었는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는 원 과목을 선택해도 서울대 입시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고등학교 입학하면 또 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자기 이해 활동입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고 내가 관심 있는 게 뭐고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찾아서 나는 인문 계열에 지원하겠다. 사회과학 계열에 지원하겠다. 자연계열, 공학 계열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큰 계열을 하나 정해가지고 오시고 인문 계열에 지원한다면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여기 나오는 모든 과목들은 내신이 나오지 않고 성취도 3단계 나오는 과목인데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고전 읽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수학에서는 특별히 권장하는 과목이 없습니다만 여기 50 이상이 나오는 과목은 적극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영어 과목에서는 영미문학 읽기라든지 영어권 문화 과목을 적극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이라면 우리 대표적으로 경영, 경상 계열 또는 신문, 방송, 언론 이런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학에서 경제수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수학, 상경 계열을 지원할 때 경제수학을 권장하는 이유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선택하기를 바라는데 미적분과 기하는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미적, 기하 대신에 대안으로 경제 수학이라도 선택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 눈여겨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뒤에가 탐구로 끝나는 과목은 지금 현재 200개가 넘는 선택 과목을 고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탐구로 끝나는 과목은 5과목이 있습니다. 이 탐구로 끝나는 과목은 지금 현재 소논문을 작성할 수 없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소논문을 작성할 수 없는데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같이 모여서 그룹을 짜서 팀을 짜서 탐구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하고 보고서를 쓰는 과목이라서 자기 진로에 맞춘 어떤 보고서 쓰는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공학 계열에서는 기하 과목과 과학 과목 선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더 세분화시킨다면 언어문학 계열, 국문과라든지 동양 영어 영문과 이런 과를 가게 된다면 여기 선택하는 과목 중에 특히 고전 읽기라든지 국어 과목 또 영어 과목 선택을 관심 있게 해주시고요. 상경 계열에서는 수리적인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학 과목 선택에 대해서 인문 계열이지만 자연 계열이 선택하는 미적분과 기하까지를 선택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하지 못하더라도 대안적으로 경제 수학이라도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과학 계열, 예를 들어서 사회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 가는 경우 인문 사회가 통틀어진 과목이기 때문에 독서, 토론 활동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특히 다른 과목보다 사회문제 탐구 이런 과목 굉장히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과학 계열이라면 본인의 계열에 맞춰서 수학, 과학을 배울 수 있을 만큼 많이 배우는데
대부분 자연과학 계열을 가는 학생들은 물리학과라든지 수학과나 화학과를 가는 학생들은 연구원까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영어 과목도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활과학대, 식품영양학과, 기계전자 계열을 간다면 미적분, 기하, 그 다음에 물리 1, 2, 화학 1, 2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보 컴퓨터 계열을 갈 때는 미적분, 기하, 물리 2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보 컴퓨터 계열은 프로그래머가 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영어 과목에도 관심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화학 생명 계열에서는 미적분, 기하, 물리, 화학, 생명과학 2 해줘야 되고요. 이런 과목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계열은 문과 학생도 이과 학생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간호학과인데요. 문과, 이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화학과 생명과학 선택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보건계열에서는 특히 윤리학 계통의 윤리계통 사회탐구 영역을 선택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학계열 미적분, 화학2, 생명과학2 선택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랬고 마찬가지 윤리과목, 의학계열은 면접에 MMI 면접이라고 해서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우면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과목 편제표를 한 학교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지금 여기 편제되어 있는 모든 과목들은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과목들은 학교에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권이 없는 과목보다 선택권이 있는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 파란색으로 쓴 과목은 1학년 때 파란색으로 쓴 과목은 내신 성적이 9등급으로 계산이 되고요. 과학실험탐구나 체육, 음악, 미술은 성취도 3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2학년 때 학교에서 선택해주는 문학, 독서, 수학 1, 수학 2, 영어 1, 영어 2, 영어 1, 2 마찬가지 9등급 나오고 검은색은 성취도 3단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확률과 통계, 영어 독해와 작문은 9등급으로 나오고 운동과 건강은 성취도 3단계의 예체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 2, 3학년 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과목은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지정하는 과목들을 보면 이 많은 과목들 중에 3개의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이해 활동이 나의 이해 활동이 제대로 돼 있다면 내가 무슨 과를 가고자 어느 계열을 가고자 하겠다면 한국지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생활과 윤리,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비교문화 이런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이 선택 과목이 고등학교 들어와서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학교는 5월달, 늦은 학교도 7월달이면 이 선택 과목이 완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나의 이해 활동을 좀 철저히 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계열은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 고민해서 그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연계열, 이과계열을 간다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선택을 3개를 할 때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을 잘 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물론 물리학 1은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선택자가 적다는 얘기는 내신 산정을 할 때 9등급 내신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피해 간다면 중요한 물리 과목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학할 수 없는 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과목들이 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선택권이 주어진 겁니다. 본인의 진로에 맞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고요. 옛날에는 고등학교 들어오면 only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교학점제 실시된 지금은 탐색 후 공부,
탐색 후 공부로 탐색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이 먼저 이루어지고 공부가 돼야 되겠습니다.